오늘은 생명활동과 에너지, 순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쪽, 프린트 5쪽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산소는 숨 쉴 때 폐로 들어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교환, 그리고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기체교환을 배웠고요. 이때 이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는 분압차에 의한 확산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배운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해주는 순환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1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계에서 흡수한 영양소와 호흡계에서 흡수한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이 된다. 우리 소화계에서 흡수한 영양소는 세포호흡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호흡계에서 흡수한 산소도 조직세포에게 공급이 돼야 되고요.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노폐물은 다시 호흡계로 이동을 해야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물질들을 운반해주는 것이 바로 순환계입니다. 이때 영양소는 혈액의 혈장이 운반하고 산소는 적혈구가 운반을 한다. 자, 여기 선생님이 한번 혈액의 구조를 그려볼게요. 우리 혈액을 담아서 원심분리를 하면 이 아래쪽에 무거운 세포 성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혈액을 구성하는 액체 성분이 차지하게 되고요. 이 아래쪽에 가라앉은 무거운 세포 성분에 무엇이 있냐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떠있는 혈액을 구성하는 액체 성분을 우리가 혈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양소는요, 이 혈장에 녹아서 운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바로 이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영양소는 혈액의 혈장에 운반하고 산소는 적혈구가 운반을 한다. 혈액은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을 따라 순환하며 물질을 운반합니다. 자, 이 혈액은 심장박동에 의해 온몸을 순환하게 되는데요. 심장에서 출발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두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체순환 경로와 폐순환 경로로 부를 건데요. 먼저 체순환 경로는요.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을 순환한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게 체순환입니다. 온몸을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몸체자를 써서 우리가 체순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심장에서 나와 폐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게 폐순환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체순환은 심장에서 나와 온몸으로 간다고 했죠. 그리고 온몸으로 갈 때 무엇을 공급을 할까요? 네,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들에게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고요. 그 다음에 심장으로 돌아올 때는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받아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체순환 경로. 그 다음에 폐순환은요. 심장에서 폐로 갈 때 아까 조직세포에서 노폐물로 생성됐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심장으로 돌아왔죠.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폐로 갑니다. 그래서 폐에서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게 폐순환 경로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심장에서 여러분이 혈관의 이름을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동맥과 정맥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이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혈관과 이 혈관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동맥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런데 얘가 온몸으로 갈 때는 대동맥. 그 다음에 나가니까 동맥인데 폐로 가면 폐동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들은 정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온몸을 돌고 돌아오는 혈관은 대정맥. 그 다음에 폐를 돌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관은 폐정맥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심장의 구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좌심실, 이 위에가 좌심방, 여기가 우심방, 이 아래가 우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체순환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가게 됩니다. 온몸으로 와서는 산소를 공급하고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심장을 출발해서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경로, 체순환 경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심장에서 나와서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돌아오는 요 대정맥에는 여기는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왜냐하면 이 조직세포한테 산소는 다 주고 이산화탄소는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정맥이 우심방을 통해 들어와서 우심실로 가서 폐동맥을 통해 폐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폐동맥도 당연히 지금 대정맥에서 들어온 피가 그대로 폐동맥으로 나가는 거니까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는 많은 혈액이 흐르겠죠? 이 폐동맥이 폐로 가면 이산화탄소를 폐포에게 주게 되고 폐포에게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폐정맥을 따라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심장에서 출발해서 폐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폐순환 경로였습니다. 우심실, 폐동맥, 폐포, 폐정맥, 좌심방. 그러면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았던 혈액이 폐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받아서 돌아왔으니까 이 폐정맥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는 배출했으니까 이산화탄소는 적은 혈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 폐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로 들어왔다 온몸으로 가게 되니까 대동맥도 마찬가지로 산소는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온몸으로 갈 때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이 온몸에 가서 기체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정맥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혈액이 폐포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 다시 이산화탄소가 적고 산소가 많은 혈액이 된다. 자, 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그리고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호흡에서 배웠던 기체 교환 그 방향과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우리 정맥혈과 동맥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맥혈과 동맥혈. 동맥혈은 동맥이 아니라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부릅니다. 정맥혈은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요 폐동맥, 대정맥, 폐정맥, 대동맥에서 정맥혈과 동맥혈을 찾아볼 건데요. 정맥혈과 동맥혈은 정맥과 동맥과는 다른 뜻입니다. 자, 일단 정맥혈부터 찾아볼게요. 정맥혈,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 우리 온몸을 돌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해줬으니까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그래서 이 대정맥이 정맥혈입니다. 그리고 대정맥에서 심장으로 들어와서 폐로 가는 이 폐동맥도 아직 폐에서 기체 교환을 못했기 때문에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죠? 이 폐동맥도 정맥혈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폐에서 기체 교환을 통해 돌아오는 폐정맥은 폐에서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냈으니까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깨끗한 혈액이겠죠? 이 폐정맥이 동맥혈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폐정맥이 좌심방, 좌심실로 들어와서 온몸을 돌게 되니까 이 대동맥도 동맥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맥혈과 동맥혈까지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지 5쪽에 빈칸 채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 자, 어떤 기관계에 의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동했었죠? 네, 순환계에 의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동을 했습니다. 영양소의 이동, 어디에서 흡수된 영양소였죠? 어떤 기관계냐면 바로 소화계에서 흡수된 영양소였습니다. 소화계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혈액의 액체 성분인 혈장에 의해 조직세포로 이동을 했었고요. 산소는 호흡기에서 흡수를 했었죠. 호흡기에서 흡수된 산소는 혈액의 적혈구에 의해 조직세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의 순환 경로, 체순환 경로와 폐순환 경로 두 개가 있습니다. 체순환, 심장 좌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을 순환한 후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경로였고요. 온몸의 조직세포에 뭐를 공급했죠? 온몸의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했습니다.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왔었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옴. 그리고 경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좌심실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가 좌심실이었죠? 좌심실 다음에 대동맥이죠. 그 다음에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이었습니다. 좌심실 다음에 대동맥, 그 다음에 온몸의 모세혈관을 돌고 대정맥을 통해 심장에 우심방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폐순환 경로 보겠습니다. 우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폐를 순환한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경로. 그 다음에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냈습니다. 경로 써볼게요. 우심실, 여기서 시작이죠. 우심실, 그 다음에 폐동맥, 폐포, 그 다음에 폐정맥, 그 다음에 여기 우심방이었습니다. 우심실, 폐동맥, 폐포의 모세혈관, 그 다음에 폐정맥, 그 다음에 좌심방.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온몸을 가는 대동맥은 동맥혈이었죠? 그 다음에 온몸에서 기체 교환을 하고 왔으니까 대정맥은 정맥혈이었고요. 그 다음에 폐동맥은 폐에서 신선한 공기를 받기 전이죠. 노폐물을 내보내기 전이니까 정맥혈. 폐에서 기체 교환이 끝난 폐정맥은 동맥혈.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배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